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제가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이제 이 뉴스는 저희가 중요하게 다뤄서 길게 이미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뒤로 많은 얘기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그때 남긴 그 새벽 3시 20분 10월 3일 새벽 20분에 이 기록을 손글씨로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이제 11시 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이것과 별도로 20장짜리 유서가 있는데 그 유서를 양평경찰서가 딱 자기네들이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독도다이라고 해야 돼? 이거 도리를 해 뭐 자꾸 쓸데없이 일본말이 자꾸 튀어나와서 죄송한데요. 자기네들이 독차지 해놓고 그렇죠. 막상 유족들한테는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일부를 촬영을 해가지고 줬다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잠깐 보여줬던 거 다시 띄워주시면 이 필적까지 나온 저 메모가 사실상 유서와 비슷할 정도의 느낌이 드는 저 메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 그 한 장짜리 저 메모에 이분이 어떻게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특검한테 시달렸으면 그런 참 극단적인 그 마지막 순간으로 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걸 저걸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내용보다 훨씬 긴 지금 일부 보도는 20장이라 그러고 또 어떤 보도는 10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긴 분량의 유서가 있다. 네. 이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서 20장짜리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 긴 20장짜리 유서니까 당연히 그 이 사망한 현장에서 발견됐을 것이고 네. 그 수사한 경찰관이 그 유서를 갖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 이분이 숨진 이분이 이제 숨져 있을 당시에 그 집안에는 다른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숨진 채 혼자 있는데 경찰이 와서 맨 먼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현장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국민적인 기본적인 뭐 상식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대로 경찰한테 현장을 뭐 인계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경찰이 그 유서를 제일 먼저 접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경찰이 보고 이게 변사 사건인지 아니면 정말 자살 사건인지 판단을 뭐 자연사 사건인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유서를 갖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유족이 좀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사본을 하나 뜨고 복사하고 원본은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돌아가신 망자가 유족에게 남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품에 해당하는 그 유서를 현재 이 시간까지도 안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유서 말고 현금으로 5만 원짜리 100장 현금이 500만 원 있었다. 또는 뭐 거의 금부치가 있었다. 이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가져가면 안 되죠. 네, 유서는 그보다 더 귀중한 물건이고 그렇습니다. 유서라고 하는 것은 경찰한테 남기는 문서가 아니라 이건 유가족한테 남기는 문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그 유족들한테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왜 경찰이 이걸 가지고 갑니까? 이거 점유물 이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일고 있느냐. 뭐 조금 이따가도 짚겠습니다만 이번가 지금 이게 소위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이제 속칭하는 그 민중기 특검에서 하는 거고 민중기 특검이 총 9팀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9팀 중에 8팀은 그 팀장이 검사고 파견 검사들이고 이 팀만 총경이 하고 있어요. 이 팀 총경, 이 수사팀,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그 양평군 공무원 57살로 알려져 있는 이 면장 이 공무원의 수사를 맡은 데가 9팀 중에 9팀인데 그 팀장을 총경이 맡고 거기만 경찰이 맡고 있어요.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랍니다. 그리고 양평서장 출신의 9팀이 맡아서 이 수사를 아마도 조금 무리하거나 조금 부적절한 수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그 수사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한 고인이 생겼고 그 피해자일 수는 고인이 남긴 유서를 마침 그거를 수사하고 있는 양평경찰서 경찰들이 잡고 안 놔준다? 뭔가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이 뭔가 지금 수사에서 무리한 게 있었으니까 그거를 지금 감추고 좀 축소하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고 어떻게든 좀 이걸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 마지막에 남긴 긴급 메모 A4 용지 한 장짜리 있잖아요. 자필 메모.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사관 2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기에 실명으로 적혀 있어요. 실명으로 그러면은 거론됩니다. 그 20장짜리가 됐든 10장짜리가 됐든 그 예. 유서에 적어도 예. 양평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이로운 얘기가 잠겨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제로라고 보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자기네들의 그 수사의 강요 부분, 회유 부분, 예. 뭐 윽박 지르는 내용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알알이 이렇게 다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걸 지금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주진우 의원의 그 뭐 SNS 남긴 글이나 그 네. 말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유서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이죠. 네. 이렇게 말합니다. 유서이자 직권남용의 명백한 증거다. 아하. 그래서 이 메모를 말합니다. 일단 예. 메모. 일단 메모만 갖고도 이 메모도 이미 유서이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한 장의 메모 안에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강요 같은 단어가 18차례 나온다. 18차례나. 끔찍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가슴속에 구구절절이 맺혀 있으면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강요 같은 단어가 18차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이 메모 한 장 외에 더 많은 분량의 유서가 있다고 한다. 민중기 살인 특검의 범죄를 밝힐 중대한 물증이다. 유족한테도 안 보여준다는데 말이 되나? 네. 경찰은 숨기지 말고 유서를 유족에게 즉각 반환하라. 이게 주진우 위원의 아주 큰 호통이고 일갈입니다. 저는 이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이걸 안 보여주는 건 한 장짜리 메모에도 그렇게 멸시, 수모, 강요, 강압이라는 말이 18차례 나오는데 이 유서엔 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을 개연성이 높죠. 그러니까 안 보여주려고 그러나 이게 어느 시절 정말 소위 속된 말로 쌍팔년도 시절 수사기관의 횡포이고 수사기관의 처신입니까? 이건 정말 뭐 손바닥 하나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을 텐데 아마 그 쌍팔년도에 경찰관을 했던 그 수사관 출신 지금 은퇴한 분들도 이런 뉴스를 보면 혀를 쯧쯧하면서 자식들 말입니다. 오버하고 있네. 글쎄 그럴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주진우 의원이 이런 말도 했어요. 예. 강압조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특검의 발표에 대해서 예. 그건 셀프 면죄부를 지들끼리 발행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2차 가해인 것이다. 맞습니다. 예, 이러면서 면장 이번에 숨진 공무원 말합니다. 예. 강압수사관 2명을 정확하게 지목했다. 예. 실명도 썼다. 예. 이런데도 강압이 없었다고 민특검이 현장에서 봤냐? 조사 종료 시각 CCTV 조사 녹화 파일을 즉각 공개하라. 공개해야죠. 아니 그리고 지금 특검은 이분이 그 망자께서 고인께서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참고인인데 저렇게까지 새벽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압박 수사를 했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그 말을 믿는다고 쳐도 아니, 오죽하면 참고인을 저렇게 해서 저런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까? 그럼 도대체 피의자는 얼마나 수사를 압박하고 얼마나 강력한 수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 특검이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하나씩 짚어봐야죠. 그러려면 그 시발점은 주진우 의원 얘기에 동의하는 게 도대체 참고인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 녹음 파일, 녹화된 파일도 다 오픈하고 유서 빨리 갖고 와서 오픈하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 시간에 마지막으로 죽음의 직전에 본인이 정말 본인의 피와 그 피를 담아서 쓴 유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그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무슨 이분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인의 죽음과 맞바꾸면서 정치적으로 무슨 진실과 어긋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 유서를 빨리 오픈해야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꽁꽁 감추고 자기들끼리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평경찰서는 숨진 양평군 면장의 그 유서 20장을 또 자기들끼리만 꽁꽁 감추고 자기들끼리만 보고 있고 예. 심지어 유족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감추는 것이 주특기인지 이 사람들 말이죠. 도대체. 오늘 일부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아까 그 우리 김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유서의 일부는 아마 유족들한테 조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꽁꽁은 아닌 것 같은 유족한테 일부는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흘러나오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서 원문 이거 가장 중요한 유품이고 가장 유족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저미는 귀중한 물건을 주는데 빨리 돌려주라고요. 자기네 복사해서 그거 가지고 수사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국회는 말이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정감사는 예. 지금 다른 데 가서 힘쓸 게 아니라 당장 양평경찰서에 가가지고 예. 양평경찰서 국감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예, 여기 예. KT 건물 예. 여기서 뭐 3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예. 거기 가가지고 여기 현장 국정감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예.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 정식 국감이 아니더라도 이건 일종의 국민 국감이다. 네. 이거야말로 뭐 정말 민심의 국감이다. 네. 그런 말로 가서 저는 그런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 뭐 두세 개의 상임위원회가 이번 사안은 겹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라도 예. 10여 명이 지금 당장 KT 사무실에 있는 김건희 특검에 가서 우리 국감하러 왔다. 자 민중기 나와라. 당신이 특검인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라. 물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평 경찰서에 가가지고 서장한테 가서 당장 그 유서 가지고 와라. 저는 그렇게 유서 실물 원본 가지고 와라 예. 이 자리에. 예.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소위 제가 이름 붙인 거는 뭐 민생국감, 국민국감이라 하는 걸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면 그런 건 시도도 안 했는데도 이미 국민의힘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이런 분이 국민의힘에서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면 경찰은 사본을 가져갈 뿐이지 원본을 유족에게서 뺏어갈 권리나 권한은 없다. 고인을 2번 죽이는 만행에 가까운 작태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뭐라 그러느냐. 고인의 죽음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 이게 지금 고인에 대한 모독입니까? 누가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왜 유서 갖고 갔냐? 유서 내놔라 이런 얘기하고 고인을 어떻게 이렇게 보냈느냐? 이거 철저하게 특검을 정말 다시 특검 하나 있더라도 이 진실을 밝혀라.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이건 정말 말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게 또 어떻게 하나. 그 고인을 모독하는 겁니까? 또 하나 딱 예, 예. 기가 막힌 뉴스를 보고 참 이 어안이 벙벙하던데 말이죠. 그게 뭐냐면 양평경찰서가 예. 이 고인 면장 이분 이제 성이 정 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분의 그 풀네임을 이제 공개해 드리겠는데 예. 어제까지는 A 씨라고 하다가 A 씨, 예.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모 씨라고 일단 고인의 명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예. 이 정모 씨가 그 숨지기 직전에 남긴 이제 글들 예. 그걸 뭐 자필 메모라고 하든 유사라고 하든 이거에 대해서 예. 양평경찰서가 필적 감정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육안으로 봐도 그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자필 메모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20장 10장 내지 20장이라고 하는 그 긴 유서가 필적을 봐도 네. 그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아마도 그 사망의 현장에서 발견됐던 그게 유서가 아닐 가능성이 없을 텐데 이걸 굳이 필적 감정을 맡긴다? 그럼 유족이 반대하는데 오늘 부검까지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 물론 이게 자연사는 아니죠. 네. 변사입니다. 이것도 그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도 변사이긴 하지만 보통 전후 좌우 관계로 뭐 외부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네. 유서에 해당하는 것도 남겨져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유족의 뜻이 이를테면 유족이 아니 저희는 이 자살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과 관련된 뭐가 관련된 다른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라면 부검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는 유족들이 보기에도 이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맞는 것 같다. 심지어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거는 부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굳이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아니야 이건 부검해야겠는데 필적도 감정해야겠는데 무언가 저는 여기서 느끼는 건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론의 영역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닌가? 내지는 이게 명백하게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거기서부터 진도가 나가는 게 두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서도 붙잡고 있고 필적 감정도 해봐야겠다 그러고 있고 필적 감정을 해야 되니까 유서를 못 돌려준다 이런 논리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검도 해야겠다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전 정말 100%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뭔가 정말 어두운 시도라도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이게 말이죠. 예. 필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전제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손글씨로 된 문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렇죠. 이것이 본인이 썼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썼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 다른 사람이 대신 써놓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서 대필 의혹.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뭉게 바람 피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른바 예. 양평군 정모씨 면장님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예. 유서 조작 사건, 자필 메모 조작 사건 이렇게 나중에 그런 쪽으로 눈덩이를 굴려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은 혹시 아닌지 이런 의심이 바짝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적 감정을 하는데 예. 필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감정사도 100%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을 가능성이 90 몇 %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퍼센티지를 놓고 또 장난질을 치거나 말이죠. 예. 이게 누가 대신 써줬을 가능성을 흘리거나 예. 음모론으로 그런 걸 인터넷에서 또 퍼나르기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예. 엉뚱한 방향으로 이걸 몰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러한 시발점으로 필적 감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바짝 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이라면 부검도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검도 뭔가 스스로 아주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유서가 왜냐하면 유서 필적 감정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 외에는 다른 추리의 그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네. 유서를 누가 다른 사람이 써준 거 아니야? 내용은 유서가 맞겠죠. 분명하겠죠. 네. 그런 식의 의혹을 어떻게 보면 도화선에 불을 지피고 싶어하는 거라면 부검도 혹시 아주 자연스러운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무언가 또 조력이 있었나 부분을 보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서 안 돌려주기, 필적 감정, 그다음에 부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한 부검, 유족이 달라 그러는데도 주지 않는 유서가 다 뭔가 그런 시도가 있지 않냐는 우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족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강행하고 있는 그 망자에 대한 부검. 예. 그리고 유족이 그렇게 빨리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 유서. 예. 이게 지금 양평 경찰서가 도대체 뭐가 캥겨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누구 지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혹시? 양평 경찰서의 단독 판단입니까 이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합리적인 의심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예. 유족이 찬성하냐 반대하냐하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지위로 예. 얼마든지 부검은 검사가 판단하면 유족이 반대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자 있다가 발견이 되고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검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더 옮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두세 문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 보호를 받아야 될 국민에게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네. 정치 경찰은 특검보다 한술 더 떠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유족들과 다르게 시신에 대한 강제 부검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유족들과 다르게 고인의 유서와 시신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는 고인을 2번 죽이는 만행이다. 도대체 고인의 유서와 시신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겁니다. 이 지금 단계에서는 민중기 특검에는 이제 고인을 10월 2일 날 오전에 불러가지고 10월 3일 날 새벽에 이제 규가 조치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 고인이 특검에 머물렀던 시간이 14시간이에요. 그쯤 된다고 합니다. 14시간 동안에 있었던 진술의 결과물이 진술 조서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진술 조서를 공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고 그래서 그 강압적인 분위기, 협박에 가까운 말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술 조서를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됐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들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하나는 CCTV로 항상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 CCTV 파일 공개하라. 이 두 가지를 공개하면 돼요. 저는 CCTV 파일 공개하면 이 부분에 대한 뭐 특검이 우리는 강압적으로 한 적 없고 아주 뭐 그다음에 굳이 강압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특검 말이 맞는지 아니면 이 고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강박과 수치심을 느끼겠는지 금방 드러나죠. 명쾌히 드러납니다. 잠깐 속보 전해드리면 지금 대법원장 아직 이석 안 했고요. 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하는데 답변은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러니까 질문만 허공에 던지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이석하지 않은 채 내지는 이석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국감법사위 국감 현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네.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입을 굳게 다물고 약간 허공 좀 응시하면서 계속 침묵을 지키는 그런 장면들이 국회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 상황이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 추미애 위원장석으로 항의를 했더니 추미애 위원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상대로 퇴장 경위들로 불러라. 경위를 불러서 퇴장 조치. 퇴장할지 뭐 경위 예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질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과연 민주당의 포인트를 쌓아주는 건지 민주당의 반대 진영의 포인트를 쌓아주는 건지는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추미애 화이팅이라고 얘기하는 보수적 인사들을 전 많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던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정면장님 분향소를 설치하려다가 그것이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은 무산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 국회 사무처가 이제 불허를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건 사회적 참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내 분향소는 안 된다. 뭐라고요? 사회적 참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국회 내 분향소는 안 된다라고 의장이 입장을 밝혔고. 예.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 사실 뭐 국회의장의 지시대로 하는 기관이니까 분향소 설치를 불법 시설물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천막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아마도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 분향소를 위한 천막 설치까지는 했습니다. 이제 천막은 이제 분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건 이제 불법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설치를 해놨고 그 국회 정문 앞에 있는 해태상이 있습니다. 그 해태상 옆에 이제 천막을 치고 분향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마 다시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최보현 수석 대변인이 여기 아주 뼈 때리는 지적을 했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최보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압사로 세상을 등진 공직자의 죽음은 개인 참사이고 성범죄로 고발된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라서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느냐. 우원식 의장과 사무처의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설치했다. 국회 그래요? 우리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로 그럼 말씀을 드리죠. 뭐. 국회에 결국은 설치가 됐다. 결국 국회 분향소 설치됐다. 그러니까 이 설치 과정도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이거는 뭐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서 불법 시설물이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일단 국민의힘이 국회에 양평 그 정면장님 그 고인 공무원 분향소는 설치를 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